오늘의 핵심은요, 정말 좋은 책 한 권을 발견했다면 뇌에 모방하고자 하는 본능을 완전히 개방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판단하고 분석하려는 비판적 사고의식을 꺼버려야 하고요, 반대로 존경심 모드로 책을 대해야 해요. 그러면 진짜 책이 가지고 있는 깊은 영역의 힘까지 완전히 다 끌어다 쓰면서 내 인생의 태도가 바뀌는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과거의 저의 실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인생이 통째로 뒤바뀔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기북입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판적 사고의식을 아예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떤 책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고 책을 평가하고 종합하고 판단하는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고력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게 분석하는 독서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적 사고를 활용한 독서를 하지 마시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란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사고력을 성장시키기 위한 책 읽기는 따로 제쳐두고요, 우리가 삶을 실제로 살아나갈 때 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나의 성품, 태도의 문제들, 가령 자신감 있는 태도, 용기 있는 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삶의 실천을 우선하는 태도, 이런 다양한 태도들을 체화하기 위한 독서법입니다. 먼저 비판적 사고의식을 왜 꺼버려야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의 정신에는 자아를 아주 단단하게 방어하려는 방어 성벽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 뇌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본능이에요. 내 자아를 어떻게든 지키고 현재 상태를 유지, 강화하고자 하는 방어 본능, 유지 본능입니다. 물론 반대로 우리 안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본능, 탐험하고 도전하고 모험하려는 본능도 있죠. 이런 배움과 모험 본능은 보통 유아기, 아동기 때 엄청 강해요. 왜냐하면 아직 지킬 만한 단단한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내 몸을 혼자서 지킬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든 주어서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기는 모험이 주는 리스크보다 그 모험이 주는 보상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무엇이든 배우는 것 자체가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에게는 이런 상태가 한편으로는 축복이기도 하면서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아기가 처한 환경이 삶을 살아나가는 데 도움되는 환경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면 아이의 이 배움 본능, 모험 본능은 아주 중요한 축복이 되겠죠. 그런데 나쁜 것들조차 아무런 거부감 없이 아주 효과적으로 습득해버린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가령 부모가 화가 날 때 성급한 분노 표출을 보이거나 혹은 폭력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아이들도 그걸 그대로 학습하게 됩니다. 어떤 큰 힘 앞에 억눌려 있을 때는 그런 태도가 발현되지 않다가요, 나중에 자신이 조금만 힘이 생기거나 상황이 변하면 태도가 돌변해요. 화가 나서 자신의 감정적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부모가 보여줬던 안 좋은 행동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이런 모방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뇌에 있는 거울 뉴런 때문인데요. 아기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기들이 얼굴 표정을 막 사용하기 시작할 때 부모의 표정들을 하나하나 다 따라하거든요. 혀를 내미는 모습을 보여주면 바로 혀 내미는 모습을 따라하고요. 그 부모가 얼마나 다채로운 표정들을 많이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아기도 표정 쓰는 법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나면서 부모들이 보여주는 감정적 태도들과 말버릇까지도 다 배우게 되죠. 인간의 뇌는 이렇게 태생적으로 거울 뉴런이 작동하면서요,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의 행동에 동조하고 그 사람의 표정과 감정에 공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학습하는 것이 자신의 생존율을 높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본능적인 배움의 성능이요, 청소년기를 거치고 성인이 되면서 이제 급속도로 하락하게 됩니다. 내 자아가 어느 정도 틀이 만들어지고 내 몸을 유지할 능력만 조금 가지게 되면 인간은 그때부터 배움에 대한 태도가 정지해버려요. 어렸을 때는 엄청 호기심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호기심보다 귀찮음이 더 크게 느껴지고요, 내 뇌를 지키고 방어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만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내 자아 주위의 방어벽을 아주 공고히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혹은 삶의 어떤 강렬한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의 자아는 거의 18세 수준의 자아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나마 인간이 성숙해지는 이유는 부모가 되어 보거나 가족의 죽음을 경험해 보거나 하는 강렬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배움들은 사실 주동적인 배움이라기보단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무언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배우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런 배움은 거의 바깥쪽의 지식들, 바깥쪽의 기술만 얻는 것이지 내 자아에 깊이 침투해서 내 정신을 근본부터 변혁시키는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 정신의 깊은 수준을 바꿔서 나의 가치관, 신념, 철학을 뒤집어 엎어서 태도부터 새롭게 개선하는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내 미래의 운명이 바뀌고 진짜 삶이 뒤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생각과 현재의 태도들, 이 체화된 태도 수준에 의해서 앞으로의 미래의 운명이 그냥 완전히 결정나 있거든요. 그 운명을 뒤바꾸는 방법은 내가 공고히 세워놓은 자아의 방어벽을 해제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저는 독서만이 유일하다고 확신해요. 내 정신이 재구축되는 과정은 남이 나를 억지로 가르치려 들거나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나 스스로 책을 깊이 읽으면서 내가 정말 닮고 싶은 롤모델의 정신에 깊이 연결됨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책은 지식과 노하우를 전하기 위한 저자의 생각이 담겨 있죠. 혹은 어떤 주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과 노하우, 이야기들의 기저에는요, 저자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가 녹아들어 있어요. 오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인지, 자기의심이 심한 사람인지, 행동지향적인 사람인지, 사유지향적인 사람인지, 우리는 책 속에서 은연중에 작가들의 태도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이런 태도들을 더 깊이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이 바로 존경심의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먼저 중요한 1단계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신이 닮고자 하는 롤모델의 책을 잘 골라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고르는 과정에선 당연히 나의 비판적인 사고의식을 켜서 열심히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 책이 어떤가 판단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던져 넣을 만한 그런 존경심을 줄 만한 책을 골랐다면 이제 이 존경심 모드 책 읽기를 해야 되는데요. 존경심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아기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일종의 존경심의 태도입니다. 어떤 행동을 보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인 태도도 없이 저걸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모방해야 저게 내 삶을 살려주겠구나 하는 생존하겠다는 기제에서 나오는 완전한 전폭적인 지지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내 정신의 모드를 아기처럼 완전히 열려있는 배움의 모드로 설정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훌륭한 사람들을 볼 때 존경심이 들잖아요. 뇌의 모방 본능은 내 존경심으로 온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크게 작동합니다. 그때 그 저자의 모든 태도, 말버릇, 생각들이 나에게 다 흡수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너 뭐라고 짓거리는지 한번 들어보자. 혹은 내가 네 생각을 파헤쳐서 빈틈을 발견해 보겠어. 이런 태도로 접근을 하면요. 그 사람의 말 속에서 어떤 지식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태도는 내 안에 깊이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정신의 방어벽을 아주 단단히 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배움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10년 정도의 독서 기간 중에서요. 중간에 거의 한 4, 5년 정도를 그저 비판적인 방식으로만 독서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독서를 돌아보자면요. 매일 지식은 늘어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지식이 지금 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저의 태도와 행동들은 전혀 바뀌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제 삶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었겠죠. 나중에서야 저의 문제를 깨달았어서 다행인 거지, 제가 만약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면 평생을 이런 식으로 책을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 책은 읽으면서 남 비판만, 남 평가만 많이 하고 딴에는 좀 아는 게 있고 아는 척도 많이 하지만 정작 본인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런데 제가 저의 문제를 깨닫고 제가 정말로 담고 싶고 정말로 내면화하고 싶은 그런 특정 책들에 제 마음의 방어벽을 열어주고 독서를 하고부터요, 제가 내면화한 저자들의 정신이 제 속에 사는 게 느껴집니다. 삶에서 어떤 행동들을 할 때마다 그 저자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런 질문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면서 그 행동을 시도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그 행동이 점점 저의 습관으로 녹아들면서 더 이상 그런 질문을 던질 필요도 없이 제가 그런 행동과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더라고요.
가만 보면요, 책을 정말 많이 읽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꼴불견이 사람들도 있거든요. 남들 자꾸 가르치려 들고 판단하려 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기만 하려고 하고요. 얼마 전에 어떤 영상에서 유시민 작가님의 어떤 북토크하는 영상을 봤었는데, 히틀러의 독서법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히틀러는 책을 읽을 때 자기 생각이랑 동조하는 부분이 있으면 크게 동그라미를 치고, 동조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전부 다 그냥 X표를 쳐뒀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책을 읽는 것은 존경심을 담아서 읽는 방법이 아니죠. 그저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고 자기 생각만 강화하는 독서법입니다. 책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읽는 것이지만, 정말 내 삶이 바뀌려면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내 정신 속으로 초대하고 그로부터 배움을 얻고 나를 지속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이 존경심 독서의 위험성을 하나 짚어드리자면요, 우리의 거울 뉴런은 무엇이든 모방하려 한다고 했잖아요. 아무 책에나 존경심을 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책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구축하긴 힘들 거예요. 모든 저자가 선하고 모든 책이 우리를 살린다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책을 읽을 때는 비판적인 사고의식을 가지고 읽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과제는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책을 찾는 게 되겠죠. 이 책은 좋으니까 내가 존경심을 줘야지가 아니고요. 정말로 존경하는 책을 찾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책들. 나 진짜 이 작가님처럼 살고 싶어. 혹은 어떤 소설 속의 인물을 보고 나 진짜 이 인물처럼 살고 싶어. 이 사람의 생각법, 태도, 행동 다 배우고 싶어. 이런 느낌을 주는 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책은 요즘 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1000년 전, 2000년 전 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가 따를 만한 한 권 혹은 몇 권의 책들, 그걸 찾은 다음에 나의 존경심을 마음껏 주는 거예요. 이런 존경할 만한 책을 찾는 것과 존경심을 주는 방법도 더 세세하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건 추후 영상에서 또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요, 인생을 바꾸려면 지식이 아니라 내 근본적인 태도부터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 근본적인 태도 학습은 내 자아의 방어벽을 해제하고 책 속에 내 온 마음을 던져 넣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때 내가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책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될 거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존경심 독서를 잘 실행해 보신다면 미래의 운명이 바뀌게 되고요, 내 인생이 바뀌게 되실 겁니다.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이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느낌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잘 정리해서 매거진으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요, 우기부기 매거진도 무료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